안녕하십니까. 캔사스 하모입니다. 네, 가시지 않는 기레기 같은 언론, 사이버레카, 즉 그렇죠. 그리고 정치권의 표심을 얻기 위한, 즉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입법권을 빙자한 인격 살인과 포퓰리즘의 극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면서 또 여러 가지 걱정과 안타까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저도 느끼면서 오늘도 캔사스 하모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파트너, 식구, 특히 팬덤 사이에서는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우리는 식구야. 우리는 파트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뭐 팬덤이니까 어떤 연예인 뭐 아티스트를 좋아하면은 그 모임에서 우리는 식구야. 우리는 서로가 파트너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라는 건 뭐 그냥 대충 그 뜻을 생각해 보면 뭐 동업자, 동반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또 연인 관계라든가 애인 관계, 특히 미국에서는 와이프의 다른 명칭으로도 파트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프랑스어로는 파르트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문제나 어떤 그 업무적인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비즈니스를 하면서 같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같이 나가주는, 서로가 협력해서 하는 사람들을 서로가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식구라고 그러죠. 식구는 뭡니까? 먹는다는 그 음식, 그런 걸 갖다가 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먹는 식, 음식 식자에다가 우리가 말하는 입구자란 말입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식구, 즉 먹을 음식을 함께 먹는 사람이라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뭐 패밀리라는 그런 영어도 있지만은 그러한 것은 뭡니까? 한 지붕 안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식구의 범위와 그 정의를 광의로 해석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은 진정한 의미, 뭐 협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식구라는 말은 굉장히 쓰기가 어려운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식구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있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트너, 즉 동반자라는 용어는 그래도 광범위하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골프를 잘 못 치고 거의 골프장에는 가지는 않습니다. 미국에 살면서도. 어쨌든 저와 취미는 안 맞는 것이 골프입니다. 그런데 골프에서 함께 공을 치는 그 네 사람이 있다면은, 네 사람이 한 팀이라면은 한 조가 같이 이러한 것을 동반자다, 파트너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한번 골프를 같이 치게 되면 그 5시간 이상을 한 방향으로 같이 운동을 하면서 골프를 치면서 가야 하기 때문에 같이 공감하면서 나가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파트너, 동반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골프장보다는 좋은 동반자와 함께 공을 칠 때 훨씬 즐겁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판 없이 유일한 스포츠가 골프라네요. 그렇죠. 그래서 골프는 예절과 공정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답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공을 치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게임이 즐겁고 안 즐겁고 한답니다. 그래서 동반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살아갈 때에 어떤 동반자들과 함께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날씨가 좋을 때도 있고 흐릴 때도 있고 폭풍 속을 지나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 어떤 동반자와 함께 가는가, 이게 가장 참 우리 인생에서도 골프에서도 동반자가 중요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도 참 동반자, 파트너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든 국가이든 동반자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죠. 이것의 동반자의 필수 조건은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서로 같은 느낌과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공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동반자로서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굳이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좋은 동반자를 원합니다. 좋은 동반자와 함께 결혼하고 생활하기를 또 원하는 것이죠.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든지 좋은 동반자를 만나야 자기의 인생길이 즐겁고 재미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반자는 그렇게 쉽게 좋은 동반자를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좋은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동반자가 정말로 누구냐? 여러분, 주변에 좋은 동반자들이 많으십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 아들, 딸, 또 며느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동반자이겠습니다. 그런데 눈을 조금 더 넓혀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팬덤, 우리의 구독자님, 아리스님들도 파트너, 동반자라는 것으로 여겨졌을 때에 우리는 함께 잘 공감하고 소통하고 나가고 있는지 저는 참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동반자들과 행복한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또 앞으로도 더 좋은 동반자들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제가 잠깐 쓴소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공감과 소통이 안 되면은 동반자, 파트너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살펴본 캔사스 하모가 살펴본 우리 호중 가수님과 이 팬덤 아리스와의 관계는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어서 이것이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참 우리 아리스님들의 마음은 갈래갈래 찢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언제부턴지 함께 이 위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니 조용히 묵묵히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입니다. 조용히 응원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마음 편하고 또 믿음만 존재하고 있다면 그 어떤 기다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으로 여러분 기다려 주십시오. 곧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나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팬덤은 아주 튼튼하다. 이 울타리는 변함없이 뭉쳐져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타 이러한 미사억으로 지금까지 희망 고문 비슷한 것을 지금 해오고 있으며 소통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냥 희망 상황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해봅니다. 심지어 지금 많은 언론들은 이미지로 먹고 이미지로서 포장이 잘 되어야 어떤 아티스트로, 또 어떻게 보면은 엔터테이너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김호중 가수에 대해서 덧입혀져 있는 그의 굴레는 너무나도 처참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족되고 조용하게 있으라고 하니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언제까지 마련해 준다는 것인지요. 그러다 보니 조폭 같은 언론들이 죄의식 없이 인격 살인과 거기에다가 빨간 글씨로 김호중을 뒤집어 씌워놓고 그들은 대중들에게 뼛속까지 난타를 하면서 평생 낙인을 찍어놓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으며, 또 국민들이 소위 뽑았다는 국회의원들을 또한 신이 나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게 대대손손 이어가게 만드는 김호중 무슨 법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서로 국민들에게 잘했다는 듯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가수는 아리스만의 스타가 아니고 대중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스타입니다. 이것을 관과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리스만이 좋아해서 그 우물 안에서만 노는 그러한 스타로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건강하게만 돌아오세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건강하게만 돌아오시오. 그렇다면 이미 모든 무대가 폭파되고 없는데 그 후에는 우리끼리만 그냥 하면 된다는 그러한 발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저도 그것은 동의합니다. 얼마든지 김호중 가수는 팬덤만으로서도, 그가 공연만으로서도 그의 무대 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짧은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솔직하게 대중들 앞에 당당히 앞에 서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아리스님들 또한 그것을 김호중 가수에게 용기를 주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만이 되는 것인데, 같이 움츠리고 이것을 뒤에서 조종하는 소위 식구라는 사람들, 우리는 식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리스님들이 김호중과 식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식구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파트너와 식구라는 개념을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호중 가수의 식구는 누구입니까? 네, 그것은 제가 답변 안 드려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식구들이 김호중 가수를 어떻게 보살피고 계획을 짜 나갈지 우리는 주시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김호중 가수를 법률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변호사는 추형훈 변호사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이 추형훈 변호사는 김호중 가수를 위해서 정말로 자기가 받은 수임료만 챙기려고 하는 변호사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김호중 가수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문이 이렇게 나 있어요. 소문인지는 아닌지는 본인에게 물어보면 알 것입니다. 이번 재판을 앞두고 바로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하루 전날에 왔다고 한답니다. 과연 이래 갖고서 재판에 전념하는 변호사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후 피해자와의 합의가 최우선인데 왜 합의 노력을 안 했나? 네,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주변에서는 이것을 매우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공보 규칙상에 비공개 출석, 귀가는 피의자의 권리라고 규정되어 있다는데 김호중 가수를 왜 포토라인에 서게 만들어서 이 기레기 언론들, 이 조폭 같은 언론들의 무차별 폭격을 맞게 했나? 그리고 합의 노력이 부재했다라는 거죠. 피해자와 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못해서 구속까지 이어지게 만들었나? 경찰에서 수사할 단계에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정말로 그러한 것을 제출했다면 구속은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정말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1차 공판일 때 말입니다. 7월 10일이 1차 공판이었죠. 그러니까 이때 왜 수사 기록 확보를 못 해놔서 재판을 연기를 했느냐 이겁니다. 이건 허송세월이에요. 구속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하루가 여삼춘데 이것을 2개월마다 구속을 연장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구속을 연장하게 만들었느냐. 아마도 그때 이 수사 기록을 미리 살펴보았으면은 혐의 사실을 1차 때 소속사 관계인 3분은 이미 혐의 사실을 그때 다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2차 때 인정을 하냐 이거죠. 아무것도 안 했으니 맹탕이니까 이제 와서 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만큼 시간을 기를 소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에서 8월 19일이니까 얼마만한 시간이 흐른 겁니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추 변호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왜 그 전에 이것을 미리 챙기질 못했느냐? 이건 변호사로서 자격이 있는가? 묻고 싶고, 이호선 변호사님은 바로 이것이 그 부친에 의해서 선임이 되자마자 이것부터 챙겼던 분이에요. 이것과 너무나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공판은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2차 공판에서 와서도 불과 15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그냥 혐의를 인정합니다 하고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재판장님은 뭐라고 합니까? 줬어. 그러면 다음 9월 30일 날 결심하는 최종 변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선고 날짜를 정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주형은 변호사님에게 할 말은 더 있지만은 여기서 매듭을 지으면서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호중 가수님에게 앞으로는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한 이 몇 가지의 이러한 것이 어쩌면은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않다고 여겨지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팩트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니다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소통을 하십시오. 김호중 가수를 시시하게 만들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변호사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는 이러한 그 지적을 당하지 않는 그러한 변호사님이 되어서 김호중 가수를 위해서 좀 헌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심사숙고하고 이것을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가 또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호중 가수는 그냥 또 그러거니 하고 또 지나가니까 누군가는 영상을이라도 만들어서 이것을 서로가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캔사스 하모였습니다. 건강하시고 평강하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